갓성우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의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맞닥뜨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갑갑하실 텐데 아마 그동안 쭉 제 채널에 갓성우의 취업톡 유튜브 채널에 자소서 편 제가 한 달 동안 했는데 그걸 기초부터 처음부터 쭉 보신 친구들은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오늘 싹 정리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 클립들이랑 연계해서 제 모든 강의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해요. 자기소개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간혹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의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뭐 소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니면 뭐 두 가지씩 아니면은 뭐죠 성과 수치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자 근데 핵심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역량이 있느냐? 이게 사실 뭐 나를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나를 소개하는 글.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량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역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이건 역량 이론이라는 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조직핏, 직무핏. 그래서 이 어울린다는 느낌을 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혹되어 있는 두괄식을 하면 역량이 뛰어나고 미괄식으로 글을 쓰면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현혹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다른 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라고 시작하거나 저는이라고 시작하면 이 친구는 역량이 떨어지는 친구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라! 라는 이런 이제 인터넷상의 조언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이 되다가 아예 서술을 못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나 삼성 거. 예, 그래서 유일한 공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현혹은 되지 마시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사실 포장이에요. 포장. 가독성을 올리기 위한 건데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삼상 자소서 문항에 맞는 주제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어떻게 내 모습, 내 조직에 어울리고 직무에 어울리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소서의 핵심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저도 뭐 이제 오늘도 방탈출이라는 걸 하고 첨삭을 엄청나게 해대지만 이게 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정해주면 되게 컨설팅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한테 컨설팅 받아본 친구들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막 딱딱 정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세요. 이거 아니에요. 딱딱딱 하면 왠지 컨설팅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15년을 이거 지도하다 보니까 저도 그 주니어 레벨, 그러니까 강의 초창기엔 그랬어요. 근데 점점 더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쓰면 합격, 이렇게 쓰면 불합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정해진 퀴즈쇼가 아닙니다. 미괄식으로 썼는데도 너무나 글이 잘 읽히고 주제가 드러나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과 수치를 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담겨서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자소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정해진 퀴즈쇼가 아닙니다. 자꾸 이거를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정답을.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집중을 하십시오. 그 집중은 나예요. 나. 그리고 다만 그게 어떤 거죠? 취업용이니까 일을 잘할 것 같고 조직에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풍기는 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삼성그룹이니까 삼성그룹의 자소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블라인드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학벌을 보냐 안 보느냐 이거는 뭐 제가 추측하건대 보긴 볼 겁니다. 보긴 볼 건데 막 세게 보지 않아요. 삼성은 세게 보지 않고 그리고 학벌이나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가리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자가 누구냐면 인사 담당자가 아니에요. 공고가 뜬 직무의 현직자들이 봅니다. 차부장급이 봐요. 차부장급이 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쓸 때 여러분들이 내 자소서를 처음 보는 현직자라면 내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빙의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빙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술 있죠? 장기술이라 하면은 두 갈씩, 소제목, 성과 수치화, 단락 나누기, 아셨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포장입니다. 포장은 나중에 탈고할 때 신경 쓰세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요. 소재 매칭, 내 경험 중에 어떤 걸 매칭시켜 줄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보여줄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소설 쓰실 때 제일 최악의 방법론은 자소설닷컴에 지금 이제 삼성그룹 다 떴더라고요. 떴는데 그거 열고서 1번부터 그냥 쭉쭉쭉 써내가라는 게 최악이에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워드에 옮기신 다음에 이 문항들을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4개, 뭐 3개인 곳도 있고 4개인 곳도 있는데 이 문항에 묻는 의도를 파악하고 나의 소재 중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걸 박아넣어서 여기에 쓸 건지 이거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을 봤을 때 자소서 서술이 특히나 삼성은 여러분들 삼성을 서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불러요. 직무적합성 평가. 서류 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어울리는 느낌을 7 정도, 그리고 조직에 어울리는 느낌을 3 정도, 그리고 이공계는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직무 PC 8, 그리고 조직 PC 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3대 7에서 2대 8, 직무와 어울리는 느낌이 더 강한 소재들로 전체적인 문항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여러분들. 막 지겹도록 이 흐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는 거야. 정답이 있거나 이걸 막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이따가 실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공계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인턴을 해본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학부연구생도 이제 요즘 조금 늘어났고, 아주 많지 않아요. 현장 실습 이런 거 조금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공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실험, 그리고 저학년 때 했던 대외 활동, 이런 걸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지식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JD 이따가 분석 같이 할 건데, 그거 보면서 좀 이해를 할게요. 자, 자소서 쓸 때 중요한 거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오늘 뜬 거 제가 핫하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접수 날짜가 3월 8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학벌을 많이 세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죠? 학벌을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단은 희망을 걸어보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폭주한다는 얘기예요. 서버가 뭐 저번 시즌까지는 다운되지는 않았는데 버벅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3월 8일이라면 D-1일 날 하루 전날 제출하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건 모든 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제출한다는 기분으로 자소서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폭주에 대비할 수 있어요. 최종 점검 조금 하더라도 마지막 날 오전에는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유를 좀 주고. 꼭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원서 평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서류 평가라고 안 하고 이름이 공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야, 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라는 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영어로는 job. job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얘기할 텐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몇 개 계열사가 4번 문항이 없어요, 삼성.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랑 포부 문항이고 2번 문항은 성장 과정이란 말이죠. 3번 문항은 사회 이슈 문항이에요. 직무를 묻는 문항이 없는데 직무 적합성을 평가한대. 자, 직무 적합성이라는 이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샷이라고 하죠. 지금 올해도 온라인으로 볼까 안 볼까 제가 좀 약간 제가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삼성은 모든 게 대회비예요, 정말. 제가 이거 일정 뽑아내려고 제가 하는 인맥을 다 동원을 했는데 대회비를 안 알려줍니다. 근데 예측은 했었죠. 왜냐면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게 오프라인으로 볼까 온라인으로 볼까 뭐 온라인일 가능성도 클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뭐 수리 추리 위주로 보게 되겠죠. 4월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요.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한 달 조금 지나면.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자소서 쪽이니까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구나, 이게. 자소서를 가지고 직무에 적합한지 보는 평가로구나. 자, 직무 키워드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직무적합성 평가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될 건 뭡니까? 삼성그룹의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다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쵸? 근데 삼성그룹은 참 고맙게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일은요, 우리 일은요, 이런 걸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이번 2023년도 JD입니다. 자, JD, 잡 디스크립션 JD. 직무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직무 기술서라고 부르죠. 보시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 걸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회로 설계 직무인데요. 딱 정리가 됐죠? 메모리 사업부 제품 디레이 플래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는 직무예요. 그리고 여기 역할이죠. 하는 일, 역할. 하는 일은 태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제품 개발 요런 거 하고요.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로직 요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설계 요런 거 하고요. 패턴 설계, 그다음에 설계 제품 평가하고 최적화 작업하고요. 요런 것들 하고요. 설계 검증 방법론 개발합니다. 하면서 이런 여기에 나온 키워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죠? 집중해야 될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쏙쏙 들어가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안 읽고 자소서 쓰면 망하는 거예요. JD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죠? 직무 적합성 평가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이런 지금 롤을 잘 수행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지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이해됩니까? 자, 문제는 이 JD가 없는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건 홈페이지에 서술이 약간 돼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추출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거 삼성전자 DS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recommended subject라고 해가지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거예요. 추천하는 거. 전기전자 쪽에서 기초전자회로 전자기학, VLSI 회로 설계, 신호화 시스템 제어공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공부했다는 얘기가 성장 과정이나 직무 문항에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requirement, 필요 요건사항입니다. 반도체 기본 동작 원리, 전자회로 이론 등 반도체 회로 설계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사람. 이런 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자기소개서에서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을 다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좀 뽑아볼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JD에서.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 보유자.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회로 설계. 그다음에 플러스 우대 조건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 프로젝트 논문 특허 경진대회. 요런 것들 경험이 있으면 요것도 좀 드러내야 되겠네. 이력서를 쓰든 아니면 자소서이든. 그리고 반도체 개발 관련 툴 있죠. 여기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만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 보유자. 이런 것들은 우대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채용 과정에서 딱 두 가지죠. 뭡니까? 자기소개서, 면접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자소서 관계에선 이 JD를 꼼꼼하게 읽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뭔지 동그라미 치세요. 이공대 친구들 특히.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소재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작업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자소서 문항 보시고 그냥 쭉쭉쭉 쓰면 100점 100패죠. 당연히. 예, 그러면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여기 보시면 메모리 사업부 영업 마케팅입니다. 자, 뭐 하는지 써 있죠? 고객 시장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 성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직무입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한 그 실적 분석의 수요 관리, 파이썬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업 마케팅인데, 이런 거 할 줄 알면 좋겠구나. 자, 롤, 마케팅, 세계 경제 산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B2B 마케팅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런 거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응용처별로 뭐 제품별 프로덕트 믹스 및 가격 전략 수립 실행하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모델링도 하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하고 영업 직무는 시장에 판매하고요. 그다음 CRM 활동도 하고요. 리콰이어먼트가 뭡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통한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직무 역량에. 감 오시죠? 자, 여기 다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 삼성은 DS, DX, 그리고 삼성생명, SDI 이런 데서 클립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삼성 커리어스에 들어가시면 관계사 소개에 직무 소개라는 데 보면 직무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필요한 역량, 하는 일들.
인터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보세요. 사전 작업은 요거부터입니다. 삼성 자소서 쓰실 때는 뭐부터 한다? JD를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저기 클립에 내가 지원하는 그런 직무가 있다면 이 클립까지 보면서 뽑아내야 돼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건지. 왜냐? 서류 자체가 직무 적합성 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반응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총괄 국내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수행 업무가 뭐 B2B, B2C, 온라인 비즈, 네, 요런 것들에서 영업하는 거고, 제품 마케팅하고 리테일 마케팅 한다. 디테일하게 읽어보세요. 비전은 이런 거고, 자격 요건은 이런 거야. 우대는 이런 거야. 자, 이런 거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 쓸 친구들은. 실제로 뭐 하이마트라든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본인이 맡은 품목을 관리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이쪽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 분석, 경험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공계 친구들은 그동안 들었던 수업을 쫙 펼쳐놓으세요. 그렇죠? 과목이 수표 펼쳐놓고 뭐 이렇게 연결고리 있는 것들 쭉쭉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소서에서 드러낼 소재들인 거예요. 자, 다만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문항에 맞는 대답은 해야 돼요. A를 물어보면 A를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삼성그룹에는 자, 이 전자 아니에요. 그냥 그룹이라고 합시다. 삼성그룹 공통 문항이 있어요. 세 가지죠. SA1, SA2, SA3. 이 세 가지인데, 자,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아까 제가 그 공고 보여드렸죠. 서류 단계가 이렇게 부르고요. 세 개 문항만 있는 계열사가 있는가 하면 네 개 문항이 있는 계열사가 있어요. SA 4번이 있는 계열사가 있고 없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회사가, 제가 오늘은 뭐 삼성전자 제일 크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겠지만 금융사도 있고, 요번에 이제 삼성카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지금 다른 데 나왔단 말이죠. 뭐 삼성자산운용도 나왔고, 뭐 이런 금융권 쪽도 있고, 아니면 일반 이런 뭐 제조 쪽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세 개 문항일 때는 이 문항이 요 세 개만 나와요. 공통 문항 세 개.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에세이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보면은 취미, 특기, 존경 인물을 쓰는 칸이 있어요. 자, 요거 왜 물어보는지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취미, 특기, 이거 그냥 여러분들 솔직하게 쓰면 돼요. 취미가 뭐 야구복이다 그러면 야구복이 쓰시고요. 그쵸? 영화 감상이다. 영화 감상 쓰세요. 특기, 특별한 기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뭐 기타 치기.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수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쓰세요. 자, 여기에 정답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기는 이제 남들보다 좀 또 특별한 기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취미와 특기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 10년 전쯤에는 이 취미 특기를 쓰면 특기가 노래 부르기다. 그러면 면접 가면 노래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되 시키면 하면 되죠. 그럼 각인 효과 짱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일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특기 응원문 썼던 친구 있어요. 저희 트라이팟이라는 응원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기가 응원단인데 응원문인데 응원무 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응원무 있잖아요. 막 이거 막 그대에게 이런 거 나오면서 이걸 한번 짧게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 어떻죠? 면접관들한테 완전 각인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로도 이미지가 일단은 좋아지고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요행이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쓰자. 그리고 존경인물. 자, 존경인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존경인물은 왜 물어보냐면, 존경이라는 건 영어로 뭡니까? 리스펙이에요. 그쵸? 리스펙. 나 존경해, 리스펙해.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닮고 싶고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닮고 싶은 모습,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투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존경인물은 아버지도 좋고 누구든지 좋아요. 아셨죠? 다만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을 투영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취미랑 특기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불법 뭐 이런 거 있죠. 불법 뭐
불법 인터넷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뭐 사행성 짙은 거 있잖아요. 금융권을 쓰는데 저는 경마를 좋아합니다. 뭐 경마가 취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좀 과하게 이런 사행성이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거 왜 쓰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지원서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에세이 이제 공통 문항 세 가지인데 에세이 1번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제일 중요한 이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여기엔 동그라미를 못 쳐야 됩니까? 에세이 1번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삼성전자죠. 이건 뭐죠? 기업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뭡니까? 회사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 포부, 미래예요, 미래. 그죠? 미래.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에 어떤 내용 이루고 싶은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700자입니다. 그리고 1번 문항에서 좀 조심할 거는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쓰라 그러는데 간혹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직할게요. MBA 갈게요. 뭐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회사 안에서입니다. 도망갈 사람이라는 느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중고시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지원 동기를 쓰라는 얘기구나.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포부를 쓰라는 거구나. 감 오셨죠? 요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건데 몇 글자? 700자예요. 700자면 A4에서 절반 조금 넘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분량이 많지는 않다. 이 두 가지를 다 담으려면.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에세이 2번. 본인의 성장 과정 문항이죠.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십시오.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장 과정 문항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연대기 순으로 말 그대로 과정,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뭘 했고, 중학교 때 뭘 했고, 고등학교 때 정교회장을 했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의 성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누구의 성장 스토리, 성장 드라마 뭐 이런 거 혹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저도 일본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의 성장 드라마야 이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어떤 것들이 나오죠? 혹시 여기 슬램덩크 본 친구들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자, 송태섭, 정대만 있죠, 정대만? 뭐 이거는 이제 예시예요. 정대만이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예, 무릎 부상을 입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보면 송태섭이랑 대파 싸웁니다. 그리고 변화해요. 그걸 계기로. 그리고 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등장해요. 이게 뭐죠? 자, 정대만 입장에서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뭡니까? 송태섭과의 옥상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걸 통해서 연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성장이에요. 자기소개서의 성장은 이건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에서 물어보는 건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태도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치관이 정립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치관이 정립되거나 태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역량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 계기는 영어로 뭡니까? 뭐 모티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기에 일어나서 어떤 사건 아니면 인물을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뭐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용어로 흑화된다고도 하죠. 막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소서에서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가치관이 형성이 되거나 태도가 만들어지거나 역량이 쌓인 것들을 여기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작품을 보고선 내가 감명을 받아서 그때 내 가치관이 정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올드한 스타일로는 여기에 무슨 그런 거 등장 많이 시켰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실 명언이긴 한데 명언 등장을 시키는 거 옛날 올드 스타일. 요즘엔 잘 안 해요, 이렇게.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하루를 살아라. 이 명언은 제임스 딘이 한 얘기인데 이 명언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옛날 스타일. 요즘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뭐 대학 생활, 웬만하면 대학 생활. 고등학교 너무 옛날.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면 한 6, 7년 전이잖아요. 그쵸?
뭐 남학생 같은 경우 뭐 8년 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8년 전이면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그때 얘기를 자소서에 써놓는 거야. 누가 그걸 좋아해요? 웬만하면 대학생 시절의 어떤 경험들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2번은 그렇고요. 3번은 이제 사회 이슈 문항입니다. 사회 이슈 문항. 사회 이슈 문항인데 이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세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건 동그라미 쳐야 될 거예요. 중요 포인트들. 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신문 복붙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문을 검색은 하겠지만 사설이나 신문에 보면 의견들이 나와요. 이걸 보고선 그냥 복붙하면 티납니다. 팁은 어떤 이슈도 좋아요. 어떤 이슈도 좋아. 보통은 제가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성, 종교, 정치, 젠더, 종교, 정치 이건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거 뭐 젠더 이슈,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미투 때. 근데 그때 그걸 쓰고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 이슈 맞으니까.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요. 제일 보는 건 이제 사회 이슈 있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슈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을 얻어서 내 견해를 쓸 줄 아는가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이제 플로우를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뜬금없는 것보다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것들이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사가 속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럴 때 내 견해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든지 혹은 직무에 영향을 미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좀 뽑아서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아서 써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가성후기 취업톡 유튜브 쭉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예언했죠. 챗 GPT를 죄다 쓸 거라고. 네, 이 문항에. 신문에 요즘에 하루에 기사 노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챗 GPT거든요. 이제 빙 GPT도 나왔죠. 자, 그런 이슈, 뻔한 이슈. 옛날에 알파고 했을 땐 죄다 알파고였어요. 어찌됐든 뻔한 이슈는요. 내 의견이 강하게 뎁스 있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게 차별화가 조금은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쓰는 거 써도 되니까 다만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쓰는 팁들은 좀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계열사별로 3개만 이렇게 나와 있다. 공통 문항만 딱 나와 있다. 4번 문항이 없고. 이럴 때는 아까 이게 무슨 문항, 이게 무슨 평가라 그랬죠? 직무적합성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 역량을 묻는 문항이 없어 지금. 1번은 지원 동기랑 포부 문항이고 2번은 성장 과정 문항이고 3번은 사회 이슈 문항인데 직무 적합성 평가라며. 나 직무 적합한 거 어디다 얘기해야 돼? 나 인턴도 했고 막 나 데이터 분석했고 막 나 막 공정 실습했고 이랬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차장님. 3개만 있었을 땐. 자, 그럴 때는 어디서 쓰냐면 이 지원한 이유 있죠. 지원 동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브 앤 테이크를 같이 밝혀야 되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아까 평가자로 빙의를 하자 그랬죠. 평가자 입장에선 우리 회사에 뭔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확신이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호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 동기를 밝힐 때 내 직무 역량을 살짝 언급을 해줘야 돼요. 예, 길게는 못해요.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키워드만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성장 과정 있죠.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이 1500자라잖아요. 엄청 길어. 그러면 여기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도 있지만 그 어떤 게 있죠? 직무 역량을 여기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장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롤플레잉 게임처럼. 그러면 그 스토리를 여기에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소재들도 이게 가치관이나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계기긴 한데 이 계기로 쓴 이 소재 자체가 직무와 유관한 소재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되게 꼼꼼하다는 이런 성격을 꼼꼼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 성장 과정에서 이 꼼꼼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공대 친구야. 근데 공정기술을 지원했어. 그렇다면 내가 대학교 실험을 할 때
그때 좀 꼼꼼하지 못하게 뭘 이렇게 놓쳐 가지고 학점 중간고사 학점을 되게 망친 적이 있다, 실험할 때. 근데 그때 깨달았다. 이거 꼼꼼한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할 때는 막 디테일까지 잡아서 꼼꼼하게 뭘 했더니만 성적이 좋게 나오더라. 그때부터 내가 꼼꼼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대생들한테 이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블라블라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면 소재 자체는 공대스럽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갈 건데 그게 약간 공정 관련된 실험이었어. 장비도 만지고 공정 관련 장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공대생들. 문과생들은 당연한 거고, 이게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번 문항은 요 세 개만 나왔을 때 직무 역량을 밝히는 문항이 이 문항이에요. 2번 문항과 여기 지원 동기. 지원 동기에선 살짝, 여기선 뎁스 있게 경험 중심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4개 문항이 나온 이제 계열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뭐 이런 데들이죠. 보통 이제 에세이 4번이 직무 역량을 묻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치관 묻는 데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묻고 있거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회사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런 회사는 이제 직무 역량을 이런 데서 밝혀야 되고, 그게 아닌 뭐 삼성전자 DS나 DX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4번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인턴을 좀 쓸 수가 있죠. 자, 이해되시죠? 이따가 질문은 끝날 때 좀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부터 봅시다. 1번 문항. 지원 동기는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제 지원 동기 클립이 있거든요. 저희 갓성호기 취업도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삼성 문항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지원 동기 클립이 지원 동기를 서술법을 써놨어요. 그게 제가 강의만 30분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기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인연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공정 실습을 했다. 삼성전자에 직접 기업 탐방을 가봤다. 요런 이슈들이 있으면 인연설로 시작하면 좋아요. 인연설로 시작한 다음에 기업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직무 역량 밝히고, 요런 거 좋아요. 혹은 가치관이나 기준으로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차 문항이 요건데 그걸 여기다도 쓰는 거죠.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초일류냐입니다. 뭐 아니면 초격차를 벌린 기업이냐입니다. 왜냐면 초격차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이뤘다. 근데 나도 그런 데서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연설, 두 번째 경쟁 분석, 세 번째가 기준. 요거는 각각의 프레임이에요. 각각의 요령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기업 분석 요령이, 기업 분석을 통한 이제 지원 동기 서술인데요. 요걸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월스트가 뭐냐면 회사 속에서 쓰는 친구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예요. 나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막 장점이랑 성과를 이만큼 나열해요. 그 다음에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지원합니다.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합니다. 이게 최악의 지원 동기. 삼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나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논리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인연설이 있으면 인연설을 요 앞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인연설이 없으면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환경 분석, 경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삼성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특히나 이 성과에서 여기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빼도 돼요. 요건 빼도 되고, 이런 현재 경쟁 상황이고 도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사업군은 다 도전을 받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중국, 반도체도 뭐 미국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도전 상황에서는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쓰면 마케팅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정기술을 쓰면은 공정기술 영역에서 수율을 좋게, 반도체다. 그러면 수율을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삼성증권이다. 그러면 요즘 유동성이 위기인데 이런 때는 뭐 딜을 만드는 IB를 썼다. 그러면 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뭐 큼직큼직한 걸 따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 직무랑 비슷한 거.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역량이 있거든요. 살짝 언급. 여기서 디테일하게 경험 중심으로 서술하면 분량이 안 돼요. 사법 문항이나 성장 과정에서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짝 서술하고 이제 포부까지 밝히라 그러니까 뒤에다는 이제 포부 문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 단락 나눠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미래. 감오시죠? 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제 1번 문항 지금 가는 건데, 그래서 월스트는 이거예요. 니네 기업 이렇게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지원 동기를 그런 식으로 쓴 다음에 막 회사 소개한 다음에
저는 그래서 공정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디지털 디바이스의 마케팅 인재가 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아웃. 이게 월스트고요. 순서는요.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통해서, 왜냐면은 현직자가 평가한다 그랬죠. 빙의를 해보면 실제 그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걸 건드려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신입 자소서에 보니까 그거를 뭔가 해결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그 기업의 산업 기업 직무 이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직무 이슈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이슈 상황에서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하잖아요. 아까 그 지원 동기 쓸 때 내 직무핏을 발휘해서 이슈에 도움을 하겠다. 그래서 서술시에는 이슈 해결을 기반으로 그림이 그려듯이 묘사법으로 처음에 딱 때려주고 평가자 입장에선 우리 지금 이 산업 기업 직무 상황 이런 이슈가 있는데 딱인 인재야. 이런 느낌이 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묘사법을 좀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아는 느낌을 줍시다. 자, 예를 들면 이 포부 영역 서술법이에요. 삼성그룹에서 이게 이건 이제 예예요. 저는 이제 인사 베이스니까 인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 자체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려고 그래. 그리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죠? 미국 현지 채용이 일어날 거고 현지 법인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가 좀 돼야 되는 인사 담당자가 필요할 거고 글로벌 HR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채용 설명회를 미국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포부가 가는 거죠. 저는 10년 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강당에서 뭐 삼성전자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 인사를 지원하는데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GHR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제도를 신입사원 때부터 관심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언어 학문에 대해 이더 필요한 만큼 영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출 예정인 곳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스터디도 게을리지 않으면서 현지 법인 진출에 문제없도록 해서 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빵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보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건 얘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이 주는 포부구나. 미래의 모습. 어때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믹스가 됩니다. 지원 동기랑 이런 포부랑.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번 문항 서술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쓰시고 700자면 나중에 줄이세요. 줄이는 연습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2번 문항. 성장과정 문항이죠. 성장과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 주세요. 모든 걸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이나 경험만 가지고 돼요. 그래서 작품 속 가상의 인물도 포함. 그래서 삼성그룹 성장과정 문항이죠. 1500자요. 굉장히 깁니다. 1500자면 A4 한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죠. 자, 그러면 완성된 글을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가독성이 올라가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그냥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냥 역량 뚝뚝뚝, 경험 뚝뚝뚝 이렇게 쓰는 친구 있는데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예를 좀 들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잘 보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인사 부문에 인사 교육 쪽, 뭐 교육 업무를 쓴다. 뭐 이건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샘플로. 그러면 도입이에요. 이게 서론. 저의 인생에서 이제 인생에서죠. 성장 과정이니까 저의 인생에서 제게 재미를 통한 교육의 의미와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경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중 동아리 1일 찻집에서 선보였던 레크레이션을 통한 교육과 대학교 3학년 시절 인사 컨설팅 펌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경험은 이 두 가지를 제가 갖추게 만들어 줬습니다. 달랑 나누는 거예요. 자, 요 문항만 읽으면 서론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죠? 이 친구 요거랑 요거 가지고 써 풀겠구나. 이 친구가 가진 성장 과정에서 갖춘 이런 어떤 영향을 통해서 가진 어떤 능력치는 재미를 통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두 번째는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태도적인 거. 여긴 좀 가치관은 좀 없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소재 자체가 잘 보면 어떻죠? 다 인사스러워요. 성장 과정 문항인데 인사스러워요. 이해되시죠? 소재 자체도. 재미를 통한 교육. 그냥 소제목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주면 돼요. 그냥 제가 써도 됩니다.
제가 2학년 시절 수어봉사 동아리 교육부장 할 때였습니다. 수어봉사를 통해 수어를 비장애인에게 알리고 차도 팔고 하는 저희 동아리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행사에서 레크레이션을 통한 수어 교육을 맡았습니다. 기존에 없던 행사에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요, 논문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느낀 점, 생각한 것 이런 것들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삼성 자소서는 가이드가 없지만 작년도 SK 하이닉스 자소서 문항을 보면 느낀 점, 생각한 점, 힘들었던 점 이런 본인의 감정을 쓰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소서는 생생해지고 굉장히 감칠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여요.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교육부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나날이 계속될 때 무한도전에서 레크레이션 게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아, 그래, 재미를 통한 교육이 최고다. 그때부터 간단한 수어를 통한 레크레이션을 짰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고 대중이 익숙한 소리인 뽀뽀와 I love you 론 게임과 노래를 만들고 대중 앞에 서서 교육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역시 교육은 반드시 재미가 따라야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HRD 담당자가 되어 피교육자가 흥미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빠져든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약간은 대놓고 직무 역량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 직무로 인사 직무를 선택하고 대외 활동을 고민하죠. 지원한 인사 컨설팅 펌 공모전에서 마감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학년 시절 인사 직무를 희망할 때였는데요. 인사 컨설팅 펌에서 중견기업 회사를 통한 인사 시스템 설계를 하는 공모전에 후배들과 팀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학교 공부가 부족한 학점 충당으로 학교 공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블라블라 하지만 마감이다고 한번 미뤘을 때 그 실패감과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커서 다시는 마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감 일자보다 일주일 전 우리 팀은 마감을 했고 그 당시 마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들과 활동에서도 저는 그 당시 배운 성실함을 통해 계획을 3번에서 짜고 마감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질까지 퀄리티까지 잡았습니다. 어때요? 이걸 읽으면 이 친구 되게 미루지 않고 뭔가 빡빡할 것 같은 게 투영이 되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이렇게 제 인생 중 재미를 통한 교육의 의미야 수미상관으로 했어요. 마감을 놓치지 않은 성실은 앞으로 제 성장 과정에서 회사 조직이라는 생활에서도 회사 조직 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에서도 교육업의 성공적인 성과 어떤 일은 마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장 과정 문항인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수어봉사 동아리에서 1일 칩을 하면서 준비했을 때 배운 어떤 교육은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나의 교육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예요? 저기 인사 컨설팅법 공모전 준비하면서 마감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다는 어떤 성실함.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성장 과정을 만들어낸 이런 문항 예시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뭐 쫓아할 필요는 없고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적이다. 이건 이공대도 똑같아요. 감 오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성장과 그래서 1번, 2번 했고요. 이제 3번이 아까 사회 이슈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문항, 에세이 4번이 있는 그 계열사가 있고 없는 계열사가 있는데 없는 계열사에는 성장 과정에서 좀 직무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있는 그 4번 문항이 직무 적합성으로 대놓고 있는 곳은 2번 문항의 가치관이나 태도, 공통 역량 문항으로 하나 정도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에피소드가 2개 아니면 3개가 들어가는데 물론 하나 써도 돼요.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효과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2개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DX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에세이 4번이 직무 유관 경험을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DX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갤럭시 만드는데 자, 여기는 보면 내 경험과 직무 키워드와 매칭률이 좀 높으면 좋아요. 그리고 투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기구, 소프트웨어 재료 개발 요런 직무들은 보면요.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 뭐죠? 어려웠던 거 어떻게 해결했니? 이 직무에서는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술법 중에 이 방안이 보통 이제 천자인데 4번 문항은 여기에 PAR 기법을 많이 씁니다. 서술법 중에. 프로블럼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액션 이렇게 취했더니만 리저트 결과물이 어땠어요? 자, 다음 직무 품질 서비스 생산 기술 쪽은 요거는 이제 뭐야? 현장에서 라인에서 장비 만지고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생산 라인에서 어떤 기술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공정에서의. 그래서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래서 실험이 나온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과정 기술적으로 개선, 생산 기술이니까 개선, 품질 서비스 개선. 감 오세요? DX는 대놓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좀 비슷한 문항이긴 해죠. 개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 역시 PAR이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과 다르게. 요런 문항이고 마케팅은 니즈 파악하고 상황 분석해서 전략 짠 얘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있었고요. 액션을 이렇게 했더니만 결과가 어땠어요? 전략 짜는 얘기. 해외 영업은 해외에 클라이언트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한 얘기. 왜 이래? 예. 그다음에 국내 영업은 어떻죠? 국내 영업은 아까 국내 영업본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이렇게 그 흔히 얘기하는 영업 채널망을 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더십이 필요해요. 혼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험. 영업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는 재무는 요겁니다. 수치적 분석. 숫자에서 의미 찾아내는 거. 재무 직무이기 때문에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 도출한 얘기. 구매는 어떻죠? 협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황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거나 특별한 협상 또는 거래를 했던 경험. 구매는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퀴시드라고 하죠. 퀄러티 좋은 걸 코스트는 낮춰서 적절한 납기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DS는 다 4번 문항이 다 똑같아요.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직무 분석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증미구일수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인사 직무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런 것들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하고선 하나 경험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포부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런 이제 서술법이 돼요. 프레임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에 4번 에세이가 다들 다 직무 중심으로 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또 가치 있죠. 핵심 가치라고 부르는데 기업마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 책임감, 열정, 실행력, 공유와 협업. 요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맞아.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자서 여러분들이 다 썼어요. 최종 점검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좀 오랫동안 취준한 친구들은 기업 이름 꼼꼼히 보세요. 복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기업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지 직무 역량이 과하게 어필이 되면 안 돼요. 일단 중심은 지원 동기예요. Y삼성, 삼성을 지원한 이유. 이게 먼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아셨죠? 면접에 가서도 우리 삼성 왜 지원했어요? 그러면 삼성을 제가 지원한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슬픈 얘기 쓰지 마세요. 자소서 쓸 때 이런 기승전결을 중시하는 친구들이 기와 승에서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들 있죠. 막 너무나 힘들고 막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극복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강조된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슬프고 힘든 얘기들을 많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팠던 얘기, 집안이 망했던 얘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부정적인 워딩. 부정 단어들이 많이 써 있는지 좀 보세요. 특히나 이제 5번이랑 연결해서 이 역량 키워드가 반복되는 건 괜찮아요. 아까처럼 성실함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 초중고를 중국에서 다녔다. 근데 해외 영업을 쓴다. 근데 잘 보면 해외 영업에서 필요한 건 영업 역량인데 무역에 대한 이해랑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중국밖에 안 보여요. 중국에서 뭘 했고 중국. 그래서 자소서의 그 맥락을 보지 마시고 이 반복되는 단어에다 형광펜을 칠해보면 너무나 과하면 이건 잘못 쓴 자소서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 아까 제가 경쟁 분석, 환경 분석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사 소개서가 되면 안 되지만 그건 필요해요. 그걸 할 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LG전자로 바꿨더니 말이 너무 잘 돼. 반도체를 썼는데 SK 하이닉스로 바꿨더니 말이 너무 잘 돼. 삼성 SDI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꿨더니 말이 너무 잘 돼. 이러면 잘못 쓴 거예요. 최종 점검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문항 분석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해 좀 되세요? 아, 삼성 문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해되시죠?